스포백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361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스페인 라리가와 독일 분데스리가 시즌이 모두 끝이 났어요. 우리 원투펀치에서도 이 한 해를 빛낸 선수들 베스트 11을 좀 꼽아볼까 하는데요. 두 분이 한 리그씩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한 의원님부터 라리가 포메이션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3-5-2. 3-5-2. 네. 한윤 의원님이 포메이션을 3-5-2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장 의원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4-2-3-1 평범한 포메이션입니다. 4-2-3-1. 네. 두 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요. 골키퍼부터 하겠습니다. 20개의 클린 시트, 얀 오블락 골키퍼로 했습니다. 네. 마크 안드레 테어 슈트겐 골키퍼에게는 조금 미안하고 뭐 다비드 소리아 같은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골키퍼를 논할 때는 그래도 얀 오블락 선수가 가장 그래도 꼽힐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 아시다시피 디에고 고딘 선수도 좀 꺾였고 네. 후안 프란, 뭐 필리페 루이스 이런 선수들은 더 이전부터도 사실 좀 꺾였기 때문에 수비력 때문에 오블락이 덕보는 것보다도 오블락이 있음에 여전히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수비가 강하다라는 걸 증명해 줬어요. 20개의 클린 시트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얀 오블락 선수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긴 설명이 필요한 선수는 아니죠. 예. 저는 키퍼 페테르 굴라치 라이프치히의 주전 키퍼입니다. 뭐 팬들 잘 아시는 키퍼고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데 올 시즌만큼은 역시 라이프치히의 최소 실점에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이 단단한 라이프치히지만 역시 최후방에 이 굴라치 키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실점에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세이브도 뭐 슈퍼 세이브도 엄청 많았고 다른 키퍼들이 조금 눈에 걸리는 키퍼들이 몇 명 있었지만 굴라치 키퍼. 네, 그럼 이제부터 한 의원님이 뽑은 수비수부터 확인해 볼까요? 저의 3명의 수비수를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2명까지는 뭐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냥 센터백이긴 하지만 조르디 알바 선수를 한 명 넣었고요. 레프트 윙백이지만 그냥 센터백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제라르드 피케 선수. 피케 선수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 또 고공행진이 가능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제가 수십 명의 선수들을 적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피케 선수의 짝인 랑글레 선수도 그 후보 중에 하나고 네. 알라베스의 듀오가 다 후보였습니다. 기에르모 마리판 선수와 빅토르 라과르디아 선수가 다 후보였고 헤타페의 요즘 아스날과도 연결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제네 나코남 선수가 있고 또 레안드로 카브레라 선수 이 두 선수도 사실 후보였어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또 극적으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따낸 에스파뇰의 마리오 에르모소 같은 선수도 후보였고 뭐 등등 더 있는데 저의 마지막 센터백 한 명의 선택은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디에고 고딘 선수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고딘 이게 좀 약간 요거는 그러니까 요것만은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태까지 한 대여섯 명 또 얘기를 했지만 고딘 선수는 올 시즌이 사실은 시메오네 감독 부임 이후 한 6, 7년 동안에 고딘 선수가 가장 덜 좋았던 시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꺾였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고딘 선수에게는 고딘의 평상시 평균치에 비하면 사실 못한 시즌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비수들보다는 고딘 선수가 들어갈 자격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페인의 어떤 언론들은 뭐 제네 선수를 선정한 곳도 있고 에르모소 선수 선정한 곳도 있고 뭐 카브레라 뭐 제가 또 많은 언론들을 봤어요. 그런데 과연 이 선수들이 확실히 고딘보다 낫다고 볼 수 있냐? 시즌을 전체적인 그 고딘의 여러 가지 플레이들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여전히 고딘 선수가 한 자리 여기를 근소한 차이로 그러니까 가장 제가 고민을 많이 한 포지션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딘이 평상시보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딘 그리고 고딘 선수 앞으로 라리가를 떠나더라도 계속 아주 은퇴할 때까지 잘하는 선수로 남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3명의 수비수를 골라주셨고요. 이제 장 의원님은 4명입니다. 네, 저는 4백 왼쪽 수비수부터 하면 호펜하임의 니코 슐츠 뽑았습니다. 다음 시즌부터는 도르트문트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에서 활약을 하겠지만 역시 슐츠 선수는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지금 있었고 특히 올 시즌은 호펜하임이 3백뿐만 아니고 4백도 또 간간히 많이 구사를 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도 이 슐츠 선수는 사실 공격적으로 좋은 재능이 있고 또 빠르고 저돌적이면서 크로스 능력도 계속 좋아지고 있었지만
포백에서도 공수 밸런스를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된 시즌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니코 슐츠에게 왼쪽 수비 한 표를 줬고요. 그리고 센터백은 첫 번째로 윌리 오르반 선수를 했습니다. 역시 라이프치히죠. 네. 윌리 오르반 선수는 전적으로 이 라이프치히가 수비력이 매우 좋았고 키퍼도 좋았고, 근데 그 구심점 역할에는 확실히 이제 오르반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또 수비수인 코나테 선수를 잘 리딩을 시켜줬고, 또 왼쪽 수비수 할스텐베르그 선수도 상당히 잘했잖아요. 올 시즌에 거의 베스트 수비수 중에 한 명이죠. 슐츠와 함께, 할스텐베르그와 함께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에 있어서 이 중심 역할을 오르반 선수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거기에 아주 간헐적으로 세트피스 득점 지원까지 네. 해주면서 이 오르반 선수는 뭐 최고의 활약을 펼친 시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면의 센터백은 니클라스 쥘레,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을 뽑았습니다. 훈멜스도 있지만 훈멜스 선수는 경기 수가 좀 적고 니클라스 쥘레가 훈멜스보다는 올 시즌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라이프치히보다는 실점을 조금 더 했지만 그래도 수비력을 버티는 데 있어서 훈멜스와 함께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줬고, 니클라스 쥘레는 진짜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백으로 니클라스 쥘레를 뽑았고, 오른쪽 수비수는 마땅한 대체점이 또 잘 보이지 않네요. 조슈아 킴미. 네, 바이에른 뮌헨의 킴미 선수. 전반기 때도 아마 킴미 뽑았던 것 같은데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포백은 그렇게. 네, 이렇게 두 위원님이 뽑은 수비수를 살펴봤고요. 이제 미드필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네, 이제 미드필더 5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맨 아래쪽의 최후방은 아틀레티코의 로드리 선수. 로드리 선수. 네, 로드리 선수는 일단 뭐 스탯이 꼭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스탯을 말씀드리자면 3골 1어시스트에 경기당 평균 태클이 3개. 네. 이거 상당히 괜찮은 수치예요. 그리고 인터셉트 1.2개, 여기에 패스 성공률이 91.1%입니다. 네. 대단히 많은 패스를 하고도 대단히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틀레티코가 뭐 공격의 팀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로드리 선수가 중원 후방 쪽에 있기에 아틀레티코의 볼 전개가 그만큼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로드리 선수 위쪽에 역삼각형으로 2명인데 정말 아스날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요. 산티 카솔라 선수를 네. 비아레알의 카솔라 선수를 꼽았어요. 근데 올 시즌에 라리가에서는 팬들이 강등당하기를 원치 않는데 강등이 정말 될 뻔했던 팀이 2팀이 있어요. 한 팀은 비아레알, 네. 한 팀은 셀타 비고입니다. 요 2팀은 사실은 어떤 유럽 무대에서의 어떤 경력도 있고 전체적인 어떤 외관상으로 봤을 때 강등되기에는 좀 너무 멤버가 괜찮고 아쉬운 팀들 아니야? 이었는데 사실상 시즌 한 후반기까지도 비아레알이나 셀타비고 뭐 2팀 중 적어도 하나는 떨어질 뻔했었어요. 그런데 비아레알을 올 시즌 그래도 끝까지 지탱시켜서 살려낸 최고의 공신은 카솔라 선수입니다. 카솔라 선수의 스탯을 말씀드리자면 4골, 10개의 어시스트, 키패스 경기당 2.1개, 드리블 1.4개, 태클 2개. 네. 그러니까 정말 올라운드적으로 카솔라 선수는 엄청난 공헌하는 활약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유로파 리그 경기들에서도 대단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카솔라 선수 하면은 아스날에서의 한 마지막 3년 동안 부상으로 정말 다 날리고 뭐 제대로 못 뛴 선수고, 과연 다시 이 선수가 축구화를 신을 수 있을까가 의심까지도 됐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카솔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상으로 돼 있던 기간이 아스날이 내려온 상황과도 사실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카솔라 선수가 제 실력을 보여줄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산체스도 있고 외질도 있었지만 카솔라가 숨은 갔다. 에이스였던 것도 같아요. 아스날 팬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카솔라 선수가 거의 뭐 축구 그만둘 정도의 장기간의 부상을 연거푸 계속 당해서 아스날에서는 더 보기가 어려웠지만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노년에 비아레알로 돌아와서 소년 가장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년 가장 역할을 했어요. 정말 훌륭한 부활의 활약을 해서 시즌인 거죠. 카솔라 선수는 제가 칭찬을 꼭 해주고 베스트 11에 넣고 싶고요. 그리고 한 선수는 이제 다니 파레오 선수. 이 선수는 발렌시아의 정말 핵심 역할을 하면서 발렌시아를 챔피언스리그 티켓까지 따게 했습니다. 9골, 7개의 어시스트, 키패스 2.3개, 태클도 2개, 인터셉트 1.3개. 네. 대단히 좋은, 역시 카솔라 선수처럼 올라운드로 좋은 스탯을
발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에 두 명인데 사이드에 한쪽은 뭐 큰 설명 안 하겠습니다. 12골에 10셋 어시스트를 했던 파블로 사라비아 선수. 네, 세비야의 대부분의 세비야의 좋은 공격 찬스가 이 사라비아 선수의 발끝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약간 카솔라 선수와 더불어서 약간 이 선수가 조금 의외다 하시는 팬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라리가 경기를 꾸준히 보신 팬들이라면 아마 이 선수 올 시즌에 평가를 할 겁니다. 레알 베티스의 세르히오 카날레스 선수. 네. 이 카날레스 선수가 사실 처음에 어린 시절에 라싱 산탄데르에서 이제 처음 쭉 올라왔을 때만 해도 그야말로 천재 소리 들었던 선수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애석하게도 레알 마드리드에 가서 어떻게 보면 조금 망가졌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발렌시아 등 또 소시에다드 다른 팀들을 거쳤습니다만 카날레스 선수가 애초에 지니고 있었던 포텐셜을 완벽하게 터뜨렸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커리어였거든요. 네. 그런데 올 시즌이 제가 봤을 때는 카날레스 선수의 그 라싱 산탄데르 아주 앳된 시절 이후에 거의 커리어 하이, 커리어 베스트 시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티스에서 또 잘한 미드필더로서는 지오바니 로첼소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는 그 선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베티스가 세티엔 감독의 이른바 아름다운 축구가 구현이 된 데 있어서는 카날레스 선수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이 스탯으로 보더라도 7골에 2개의 어시스트, 키패스 1.7개, 패스 성공률 88.3%, 1.8 드리블, 태클 1.4. 그래서 역시 전방위적으로 아주 좋은 활약을 하면서 베티스의 좋은 축구에 일조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드리, 카솔라, 파레호, 카날레스, 사라비아 이렇게 5명의 미드필더를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 의원님은 어떻게 구성했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글쎄 환 의원님이 저는 그래도 바르셀로나에서 한 명이 바르셀로나 선수가 미드필드에 단 한 명도 없네요. 한 명도 없어요. 네, 네, 라키티스 선수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라키티스 선수를 끝까지 그래서- 고려를 했었는데 예, 예. 저는 생각보다는 약간 의외였어요. 네. 허리라인 5명은. 저는 이후에는 이제 리그 1, 2위 팀 선수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네. 4, 2, 3일에 이제 허리 이 두 선수 글쎄 팬들이 어떻게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첼 선수 네. 도르트문트에서 올 시즌 내내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에 후방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정말 잘했습니다. 공격할 때 빌드업에서의 역할, 또 공격 가세시에서 약간 뒤에서 받쳐주면서 지원해주는 역할, 수비시에서 또 중심을 잡아주는 포백 보호 역할. 여러 부분에서 이 비첼 선수는 확실히 올 시즌에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또 한 명의 선수는 바이른 뮌헨의 티아고 알칸타라. 전체적으로는 뭐 티아고 알칸타라는 무조건 올 시즌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이른 뮌헨에 과연 알칸타라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어떤 중앙에서 연계되는 톱니바퀴 하나가 완전히 빠진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기술적으로도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비에서 공격 전개할 때 뭐 여러 탈압박 능력, 또 볼 관리 능력, 또 공격 가담에서의 패스 전개 능력, 뭐 여러 부분에서 최고의 활약이었죠. 티아고 알칸타라는. 티아고 알칸타라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올 시즌에 또 좋은 성적을 공격에서 또 낼 수 있지 않았나. 또 수비에서도 자기 역할을 티아고 알칸타라는 충분히 해주니까 공수에서 다 중앙에서 연결점 역할을 확실히 해줬다. 그 생각이 들고요. 이제 4, 2, 3. 3의 2선 자원은 어린 선수들이 이제 2명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선수는 이 선수는 좌우 가리지 않고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이든 산초. 네, 산초 선수를 왼쪽 윙포드로 기용을 했습니다. 물론 오른쪽에서도 많이 뛰었지만 왼쪽에서도 간혹 뛰고 올 시즌에는 이 산초 선수가 위치 가리지 않고 왼쪽에 나오던 오른쪽에 나오던 또는 심지어 간혹 조커로 나오던 네. 꾸준하게 제 몫을 해줬다. 특히 득점도 많이 해줬지만 두 자리 골을 넣어줬지만 이제 2000년생입니다. 19살인데 나이에 비해서 이 팀 플레이를 매우 잘하고요. 시야도 넓고 축구에서 확실히 확률 높은 게임을 좀 할 줄 아는 선수예요.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도 순간 스피드나 기술적인 역량도 좋지만 어시스트 능력, 네, 딱 순간적으로 동료를 활용한 연계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단지 스탯만 보고 평가하는 것보다도 경기를 보면 어린 나이인데도 매우 잘합니다. 그래서 왼쪽 윙포워드로 놨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는 마르코 로이스, 도르트문트의 핵심이죠. 이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 그래도 경쟁할 수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과 로이스 선수가 없을 때 보면 압니다. 도르트문트가 네, 얼마나 공격 과정 시에 마무리할 때 그
파이널 서드에서의 그 연계나 또 공격 가담에서의 득점 능력이 저하되는지, 이 로이스 선수는 뭐 득점, 어시스트, 움직임 모든 부분에서 최상위 클래스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오른쪽 윙포드는 이 선수도 어린 선수입니다. 카이 하베르츠 선수입니다. 네. 하베르츠 선수는 사실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3미들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가 있고, 네. 시즌 말미에는 뭐 오른쪽 윙포드 역할도 했죠. 네. 그리고 뭐 여러 위치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하베르츠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 17골과 3개 어시스트. 득점 능력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네. 네,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정말 장족의 이 발전을 한 제이든 산초와 함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쳐준 시즌 아닌가. 신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주 발기술도 좋고요. 득점 능력이 있고 공격적으로 아주 움직임이 아주 탁월합니다. 동료들하고의 연기 움직임도 좋고, 이 카야 베르츠는 최고의 활약을 해줬다. 그래서 2선에는 로이스가 있지만 산초와 카야 베르츠, 네, 이제 19살. 네. 이 두 선수가 이제 포진이 된 그러한 이제 분데스리가 저의 베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미드필더 살펴봤는데요. 이제 공격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 의원님 공격수 투톱 누구 뽑으셨어요? 한 명은 리오넬 메시 선수죠. 그냥 설명은 별로 필요 없는데 네. 이 스탯이 36골로 압도적인 득점 1위, 네. 13개의 어시스트가 파블로 사라비아 선수와 동률 도움 공동 1위입니다. 네. 뭐 압도적 득점 1위, 도움 공동 1위 뭐 이것만으로도 그냥 충분한데 키패스 2.7개, 드리블 3.9, 거의 뭐 4개죠. 메시 선수 뭐 당연하고 이제 한 자리가 문제인데요. 고민 많이 하셨어요? 한 자리 요 고민을 좀 했어요. 좀 했는데 결론은 이아고 아스파스 선수입니다. 아스파스. 네, 아스파스 선수가 일단 골수 많아요. 20골. 20골에 6개의 어시스트, 키패스 2.1. 뛰어나죠. 근데 뛰어난데 다른 경쟁자들도 있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나 카림 벤제마 선수도 네. 경합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아고 아스파스 선수는 아까 카솔라 선수 제가 말씀드릴 때 비아레알을 살려낸 거는 미드필더 카솔라. 셀타를 살려낸 거는 공격수이자 에이스이자 모든 면에서 기둥인 아스파스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파스 선수의 위력이 어느 정도 셀타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아스파스 선수가 시즌 중후반기 때 한 2월 달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상당 경기를 빠졌습니다. 한 6경기 정도 빠졌는데 그때 셀타가 1무 5패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스파스 없이는 셀타는 이기는 법을 잊어버린 팀 같았어요. 네. 가망이 없이 셀타가 강등되나? 그런 지경이었는데 아스파스가 딱 등장했잖아요. 바로 멀티골 넣고 셀타가 그때부터 승리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히어로죠. 예, 이거는 진짜 저는 다른 공격수보다는 여러 가지 임팩트 측면에서는 아스파스 선수가 메시 선수의 짝꿍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5-2 포메이션을 쓰면서 약간 이게 이제 실전에 과연 쓸 수 있을까 하는 포진이기는 한데요. 근데 하나는 자신 있어요. 요 팀이 되면 웬만하면 볼 소유권은 안 잃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제가 요번에 선정한 선수들은 미드필드 5명을 비롯해서 볼 소유권 유지하는 데는 볼은 다 잘 다루는 선수들이에요. 네. 수비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볼 소유권에는 대단히 유리한 팀이 되지 않을까. 바르셀로나 미드필더가 한 명도 안 뽑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에서 근데 왜 나는 안 뽑아? 이럴 만한 선수가 한 명 있네. 아르투로 선수. 아르투르 선수는 제가 알파신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 번 칭찬을 했었죠. 근데 볼을 안 뺏긴다는 얘기하니까 딱, 그 얘기를 딱 하는 생각이 나는 거죠? 라키티치 선수 더불어서 아르투르 선수도 미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도 미안한 선수 많아요. 네. 사실 전술적으로 좀 희생된 선수들도 있어요. 코스티치 같은 선수는 왼쪽 윙백이니까 네. 4백으로 할 때는 슐츠는 4백 나왔을 때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스티치 선수는 공격적이지만 윙백으로 놀 수 있지만 제 전술이 4-2-3-1이니까 놓지 못했다는 네. 점. 죄송하고 다른 선수들하고도 많이 미안합니다. 뭐 율리안 브란트도 그렇고 뭐 요비치도 그렇고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요비치 선수는 전반기 때는 제가 선정했을 정도로 매우 좋았는데 요비치 선수 이제 지금 몸값이 얼마인데 그 선수를 빼시나요? 저는 요비치 이제 뺐어요. 살짝 들어가나요? 네, 자꾸? 원톱 나왔으니까. 근데 종국에는 지금 결산을 해보니까 결국은 누굴까요? 레반도프스키로 돌아오더라고요. 아. 역시 레반도프스키가 그래도 제일 좋은 공격수라는 게 시즌 끝나고 나니까 느껴집니다. 네. 골도 골이지만 올 시즌은 뭐 다른 시즌에 비하면 조금 파괴력은 좀 떨어졌지만 득점에서 그래도 역시 포스트 플레이 해주고 또 간헐적으로 수비 달아가지고 동료에게 다른 공간 찬스들을 만들어주거나 본인이 포스트 플레이에서 뭐 리턴을 주거나 뭐 그런 데서 사실 골 찬스들이 많이 나오고, 레반도프스키는 역시 이만한 공격수가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라리가 분데스리가 베스트 11 뽑았는데 이렇게 베스트 11 뽑으시면서 쭉 이렇게 한 시즌 훑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 줄 평을 하자면 좀 어떨까요? 라리가는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얘기는 제가 올 시즌 이제 후반부 넘어오면서 챔피언스리그 특히 뭐 알파신이나 이런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한 게 그 유로피안 5 빅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거기 빅 5 중에서 프리메라리가 라리가 팀이 3팀이 들어갑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유벤투스와 바이에른 뮌헨이 해서 이제 제가 빅 5의 시대다.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시작은 과르디올라 감독 바르셀로나 부임부터 시작을 해서 무리뉴 감독이 레알에 오고 뭐 콘테 감독, 하인케스 감독, 시메오네 감독까지 부임을 하면서 이 유로피안 5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가 이제 올 시즌 확연하게 지금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잉글리시 시대로 이제 오는 있다. 듯한 지금 인상이죠, 충분히.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올 때가 됐죠. 올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조금 덜했지만 근데 바르셀로나도 결국 리버풀과의 2차전에서는 여전히 조금 바르셀로나도 좀 예전보다는 노쇠한 팀이라는 게 조금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고 이번에 제가 베스트 11을 선정한 베스트 11을 보면 약간 추억 돋는 베스트 11이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날레스 같은 선수는 물론 지금 아주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은 잊혀졌던 이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카솔라 선수, 고딘 선수 이런 선수들이 들어갔고 파레호나 아스파스의 나이도 이젠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 선수 뭐 당연하고 그래서 라리가는 지금 베스트 11을 보든 그 3강의 어떤 지금 세대의 흐름의 어떤 추이를 보든 간에 EPL로부터 왕좌를 만약에 다시 가져오려고 한다면 올 여름이 정말 중요하다. 올 여름과 이제 다음 시즌. 그러니까 라리가가 여태까지는 3강을 앞세워서 꽤 긴 세월 동안 뭔가 이제 수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올 시즌을 계기로 저는 라리가는 도전 세력으로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EPL이 이제 확연한 이제 챔피언으로 새로운 챔피언으로 지금 가고 있고 라리가는 이제 오히려 도전해야 되고 3강뿐만 아니라 그게 세비야가 됐든 말렌시아가 됐든 또 다른 팀들도 리빌딩을 성공적으로 리빌딩까지는 뭐 아닌 팀들이 있다 하더라도 보강을 여름에 성공적으로 해야만이 라리가의 좋은 시절을 다시 또 열 수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라리가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하는 라리가. 그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갑자기 여름이 더 막 기대가 되는데요. 분데스리가는 한 줄 평 하시자면요? 올 시즌에 좀 예상은 됐던 바는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독주는 끝났다. 그동안은 사실 분데스리가는 그냥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하는 리그였어요. 최근에 사실 어떻게 되든.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전술적으로도 사실 다른 중상위권 팀들도 이제는 세리아처럼 분데스리가도 전술적으로 많이 성숙한 지금 리그입니다. 네.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또 풀리시치 첼시로 판 돈을 이번에 브란트도 영입하고 슐츠도 영입하고 좋은 선수들을 또 영입하면서 보강을 하기 시작했고 도르트문트를 비롯해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대항마들은 많아졌고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뭐 로베리가 이제는 팀을 떠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완전히 바이에른 뮌헨도 경쟁 체제에 들어갈 것이다. 우승 경쟁 체제죠. 네네. 이제는 아마 도르트문트나 이런 강력한 저항 속에서 챔피언을 놓고 다투는 시즌은 다음 시즌부터는 더 치열할 것이다. 네. 뭐 그렇게 봐야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데스리가와 라리가 이 시즌 결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QR코드 얘기해 드려야 되잖아요. 한번 한의원님이 소개해 주세요. 이제 좀 한의원님이 알 때도 되지 않았나요? 항상 이렇게 하시죠. 요 밑에 지금 QR 코드 보이시죠? 요걸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를 스캔. 집에 있는 저 스캐너로요. 큰일 났네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걸 딱 핸드폰을 잡고 스캔을 하시면 바로 손끝으로 친구 추가를 누르시고요.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오픈 채팅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친구 추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인사할 시간이 돌아왔어요. 저희 이제 2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